일본이 지금 나라 전체를 통째로 디지털 세상에 복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거대한 계획인데요. 그 중심에 건설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단 하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매뉴얼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컨스트럭션 혁명. 이게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로 어떻게 국가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가 하늘에서 스크린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또 현실 세계를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이른바 표준화된 청사진은 과연 무엇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컨스트럭션 혁명입니다. 아니, 일본은 대체 왜 갑자기 익숙한 2D 도면을 버리고 3D로 갈아타는 이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건설 산업이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1세기의 현대 도시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게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처럼 종이 도면에 의존하던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이 지금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의 옛날 방식, 그러니까 평평하고 다 따로 노는 2D 도면에서 오른쪽에 새로운 방식,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지능적인 3D 모델로 말이죠. 이건 그냥 차원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그야말로 혁신인 거죠.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답, 그게 바로 컨스트럭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측량하는 첫 단계부터 건물을 다 짓고 유지, 보수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모든 과정을 ICT 기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로 싹 다 연결해서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국가적인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럭션 혁명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빔 CIM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3D 모델링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겉모습만 3D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3D 모델의 벽을 딱 클릭하면 이 벽은 콘크리트고 가격은 얼마, 공사 기간은 3일. 이런 정보가 주르륵 뜨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매뉴얼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첫 단추잖아요. 토지 측량이 바로 그 첫 단계부터 나중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쓴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데이터로 쭉 완벽하게 연결시키는 규칙의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새로운 규칙으로 도대체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최종 결과물은 바로 현실 세계의 디지털 복제품 3차원 수치 지형도입니다. 왜 이걸 만드냐, 그 이유를 매뉴얼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계 실수를 줄이고 뭐가 서로 부딪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물량 계산도 자동으로 하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미리 다 지어보고 시뮬레이션 해서 문제점을 다 잡아내면 현실 세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지도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종의 디지털 대지인 셈이죠. 바로 이 가상의 땅 위에서 건물도 지어보고 다리도 놔보고 미리 다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디지털 트윈,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데이터 수집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공식 절차는 10단계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예요. 먼저 현실 세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3D 디지털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이 기준에 맞는지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측정, 변현, 평가. 간단하죠. 이때 동원되는 장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나 드론이, 땅에서는 레이저 스캐너가 동원되는데요.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하늘과 땅에서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쏟거나 사진을 찍어서 수백만, 아니 수억 개의 점 데이터를 순식간에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문제가 있어요. 레이저가 땅만 찍는 게 아니라 나무, 건물, 자동차까지 다 찍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필터링입니다. 왼쪽 원본 데이터에서 나무나 건물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싹 지워내고 오른쪽처럼 오직 진짜 땅의 모습, 순수한 지형 데이터만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깨끗한 디지털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는 현실의 건물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3D로 되살려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데요. 이 매뉴얼은 그 수많은 점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객체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한번 보시죠. 그냥 다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통째서 모델링하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보면 다리의 도로 부분, 옆에 난간 부분, 이런 걸 다 각각 별개의 부품처럼 따로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난간만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지? 같은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송전탑 모델을 보면 매뉴얼의 또 다른 핵심 원칙, 바로 효율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구조물의 볼트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구조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 위와 맨 아래 면만 정확하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죠. 똑똑하죠? 그럼 이런 굴뚝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도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모양이 변하는 지점마다 새로운 면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럭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단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전체 모양을 정확하게 복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3D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어떻게 보장할까요? 바로 표준화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대충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매뉴얼을 보면 지도 정보 레벨, 그러니까 얼마나 상세한 지도냐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빽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특히 여기 1대 500 축적 지도를 한번 보세요. 허용 오차가 0.25m, 그러니까 25cm 이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상세한 도시 지도를 만들 때 우리가 만든 디지털 모델이 실제 현실과 25cm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지간한 저녁 식사 접시 하나 너비보다도 오차가 작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정밀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쓸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BMCIM 인계시트 같은 표준화된 서류를 쓰는 거죠. 모든 핵심 정보를 이 약속된 양식에 담아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측량 단계에서 시공 단계까지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거나 왜곡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매뉴얼이 데이터의 형식, 정확도, 심지어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하나로 통일시켜서 일본의 모든 건설 전문가들이 똑같은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니까 거대한 규모의 협업도 가능해지고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 매뉴얼은 일본의 디지털 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모든 도시, 아니 나라 전체가 이렇게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된다면 그땐 과연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